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키포인트 레슨 윤영철 대표님과 세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철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네. 90년대생에 대한 고민, 그들의 차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네. 9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7, 80년대 선배들을 대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나왔던 1부, 2부에서는 네. 어떤 그 선배들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네. 조사한 내용 중에는 이제 네. 90년대생들이 고민하는 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 문제는 선배뿐만이 아니라 업무 환경, 네. 회사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사연은 제목이 이제 업무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업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업무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네. 해당 업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까지 짜서 갖고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배경만이라도 좀 알면 좀 구체적으로 네. 마음에 드시는 걸 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네. 업무 공유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네. 중요한 내용은 비밀처럼 간직하시고 이런 모습은 우리 회사만 그런가요? 다른 회사도 그런가요? 최근에는 담배도 피지 않는데 일부러 흡연 한 잔까지 선배를 따라가서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일의 목적, 배경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고요. 그러세요? 네. 사실 이제 팀장이 이제 선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네. 팀장의 가장 주된 역할은 일의 목적,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렇죠.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팀장님이 그 팀장 위의 레벨과 공유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의 핵심 경쟁력이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건지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해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네. 해석이 안 된다.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일에 대한 Y를 디코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살펴보면 예, 정보 왜곡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층별 업무에 관한 내용이 계층을 이동하면서 네,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어 전파가 되고 있는 네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왜 이 교육을 하는지, 네, 비상경영이라는데 왜 비상경영인지 네네. 이런 충분한 이해가 없이 네.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사실이 이걸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네, 그 선배로서는 후배들에게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번역해주고 이 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되는 입장들을 네.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붙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저 이제 디코딩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 너무 생각했는데.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훌륭한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결국은 이 팀원들과의 시너지를 잘 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팀원들과 공감이 안 되거나 시너지를 잘 못 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후배들이 이 선배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 내가 이런 불만이 있는 그런 팀장인가? 나 스스로를 그죠. 좀 거울 삼아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 첫 번째가 네. 일의 목적, 방향성, 업무를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 번역해줘라. 그렇죠. 해석해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네. 우리가 팀장으로서 혹은 선배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박사님께서 이제 그 경제 읽어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게 네. 일을 읽어주는 사람이 리더죠. 네. 일을 경제라는 읽어줘야 된다.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런 메커니즘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연이 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일의 목적, 방향성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인데. 그거 조금만 더 보강을 더 하고, 하실 조금만. 말씀 있으세요? 예, 그래서 네. 일의 목적, 네. 본질을 좀 공유해 줄 때에는 네.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겁니까? 리더가
리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네. 대한 디파인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도나 방향 이런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이 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예상되는 의견이나 역할을 할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배에게 네. 이런 걸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게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번역, 해석, 디코딩 이렇게 네.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강조하신 그 두 번째를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정신이라는 영역인 거죠. 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후배들이 네. 좀 선배들에 대한 불편 혹은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것입니까? 제목이 네. 5년 뒤도 모르는데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정신을 가져라라고 네.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소홀하다는 일에 대한 마음이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네. 팀장님이나 임원분께서는 주인 정신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네. 당장 3년 뒤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 어떨지 네.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주인 정신을 얘기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만 잘하면 되지 네. 충성심은 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요? 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회사에서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인 정신이 뭐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이제 후배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선배들과 회사에서 늘 강조하는 네. 어떤 뭐 도시전설 같은 아주 그냥 도깨비 방맹인데요. 네. 일 좀 실수하면 주인 정신 가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렇죠? 주인 정신 갖고 있으면 성과가 난다. 네. 이런 어떤 임전무퇴의 자세로서 일에 임하라.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네. 조직 관리에서는 보통 주인 정신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주인처럼 행동하는 태도, 네. 그런 자세 이런 네. 걸 이제 뜻한다고 하고요. 네. 90년대생 후배들은 주인을 의식하는 정신이 주인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대말로는 제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현장에 있는 후배들에게 주인 정신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네. 프로의식을 좀 갖고 일해라. 네. 오히려 이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프로는 자기 이익과 성장을 고민하고 스스로가 일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네. 반성해 나가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실력을 닦아 나가는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프로가 되면 그리고 프로처럼 일하려면 네. 스스로가 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자기 자신감, 네. 그다음에 상대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일을 하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불성설 같지만 주인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프로 정신을 조금 더 짚어주고 네. 말씀드렸던 자기 일에 대한 연구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들께서 후배들에게 네. 다시 한번 좀 챙기고 말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왜 그러세요? 네. 이거 사실 주인 정신을 왜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 현장 나가 보면 예. 그걸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그렇죠. 많아요. 예, 오히려 나는 이제 1년 있다가 딴 데 갈 건데 2년 있다 딴 데 갈 건데. 그죠? 주인 정신을 갖고 있는 세대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주인 정신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주인 정신 가져도 되나? 약간 이런 당장 잘릴 것 같다는 걸 고민한다. 그런 불안감들도 있죠. 글쎄요. 저는 이제 90년대생이면 지금 제일 나이가 많아도 25세입니다. 이제 입사한 사람인 거예요. 예, 입사 안 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나는 당연히 업무를 이제 순환하면서 적절히 배우고 그렇죠. 다른 회사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일 잘릴 거야, 다음에 잘릴 거야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아,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네, 주인 정신을 갖는 거. 이제 오히려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고려하고 그 당연히 그런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두 가지 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사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사연은 이제 본인 자기답게 일하고 싶다라는 후배의 사연인데요. 네. 어느 날 이제 후배가 찾아와서 자기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너답게 일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면 좀 잘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냥 막연하게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네. 뭘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제 아이 선배께서 먼저 믿어주셔야 보여줄 수 있죠. 네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배를 만나는 선배에게 네. 선배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답게 일하려면 좀 세 가지는 갖춰야 될 것 같다. 네네. 첫 번째가 네. 스스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거죠. 일종의 업무 습관, 네. 그다음에 일하는 단계에 대한 명확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거화 시킨 게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는 건 예. 스스로가 자기 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좀 새로운 의견이나 차별화된 식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냥 서류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공부하지 않은 채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거나 식견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갖추라고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자율성입니다. 네. 회사는 어울려서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할 목록 5가지, 6가지 적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아침에 와서 선배, 그 다음에 후배들과 함께 오늘 꼭 처리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한 2-3가지는 꼭 서로 정하고 네. 그리고서 출발하는 것. 네. 우리가 흔히들 자율과 자유를 헷갈리는데 네. 자유는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프리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회사는 자율적인 문화라고 했었을 때 네. 정해져 있는 규칙 속에서 네. 제약 조건 내에서 얼마나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혼동하지 말고 네. 일을 해나갈 때도 좀 자율성을 갖춰야 되겠다 네.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후배가 자기답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좋으나 네.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런 후배가 있다면 네. 성과 패턴이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렸어요. 상당히 이 여러 사연들을 분석하시고 그 사연에 적합한 뭐 해결책, 실마리를 꾸준히 고민해 오신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서 내가 또 그런 고민의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좀 해보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저 굉장히 네. 지금 그러세요? 자리가 불안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팀장 혹은 조금 더 나아지는 선배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지는 후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크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쭙고 싶은 뭐 하나의 그 에필로그격 사연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돌아다니면서 강의나 책에서 하다 보니까 네. 선배들께서 네. 아이 뭐 회사가 무슨 학교입니까? 애들 앉혀놓고 뭐 일일이 가르치게 유치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네. 저희 소위 선배께서 네네. 학교입니까라고는 안 했는데 이런 질문 우리 연구원이 동아리야? 좋네요. 여기가 동아리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워낙 또 연구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좀 문화가 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가 무슨 동아리냐고 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제 사연일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학교냐 동아리냐라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는 네. 거죠. 결국에는 컴퍼니가 회사를 뜻하는데 네. 컴퍼니란 말을 해제해 보면 네. 컴이 함께고 네, 파니가 파니스라고 해서 네,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렇죠. 예. 식구라는 식구죠. 예. 식구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결국에 혼자 일해도 되는 사람들이 네. 같이 모여서 네, 더 큰 성장과 이익을 위해 모였다라고 본다면 네, 후배들이 성장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기반과 발돋움을 좀 해주는 거고 후배들도 앞서 선배들이 놓은 길과 그런 또 디딤돌을 좀 잘 디딜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존중해 줘야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끝에까지 너무 감동적인 멘트로 그렇습니까? 마무리를 네,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네. 조직의 정의 자체가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게 다름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목적을 굳이 둘 이상이나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텐데 오늘 이 3회에 걸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소위 90년대생이 80년대생을 이해하고 80년대생이 또 90년대생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에서의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키포인트 클래스였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키포인트 클래스 윤영철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